아까 그 꿈을 현실로 가져오는 거 설명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건 심리학이니까, 심리학은 이제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고 해서, 그 경우는 이제 그 제3자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서 이제 그 말을 유도하게끔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효과가 좋거든요. 암시가 잘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개인이 혼자서 하려면 원래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이나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학자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현실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만약에 저를 예로 들면 제가 꿈에 기차가 있는데 이렇게 대낮에 불을 켜고 달리는 걸 봤단 말이죠. 보면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나쁜 이유는 왜 대낮에 불 켜고 돌아다니냐고요. 그러면 이 꿈을 꾸는데 이게 현실에서 이 꿈이 나한테 현실에 어떤 의미가 들어오고 있는가, 현실과 관계된 거예요. 그거는 우선은 제가 이걸 하려면 증폭을 해야 돼요. 대낮에 불을 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증폭하거나 하는데 이걸 곱하기라고 그러는데 제곱이거나.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이게 뭐가 있냐면 에너지 소비란 말이죠. 근데 에너지 소비라는 게 저한테 뭐냐고요. 1차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들어온 거고, 이 에너지 소비는 저의 경우에 얘기했을 때 돈 소비예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지라고요. 가난하다고요. 또 가난한 것의 문제는 저거 엄마가 돈을 벌어서 제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꿈에 불 켜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유도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개인이 혼자 하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 속을 까발리는 걸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꿈속에서의 무의식은 이미 다 있어요. 이게. 굳이 오늘 이 꿈을 꾸는다면은 이 근래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이 집안에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무의식은 이걸 걱정하고 여기서 꿈을 꾸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분명히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을 현실에게 대입해서 무엇에 매치가 되는 건지를 찾아내는 이 대응이요, 이게. 이걸 잘 할 수 있으면 있어야 돼요. 그 수련하는 사람들은 자기 무의식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어떤 움직임과 요동이 있는지 알아내려면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의 것과 관계된 일치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재미있는 게,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힘들어하고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굳이 고정 수입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되거든요. 이 불안감과 이거하고는 사실 원인이 되진 않아요. 인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인과가 되지 않아요. 다만 저만 인과가 돼요, 이게. 사실 저만 되진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꼭 인과가 안 된다고 말하고 나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꼭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게 딱 인과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 심적 심약한 문제라고요. 심약으로 태어난 심약한 그 성격의 문제인 거지, 이 인과가 이렇게 된 이 근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 불안감과 이 고정수입이 없는 것은 서로가 연관이 없어요. 명확하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도 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이유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맞나? 이걸 처음에 알려주는 게 이제 흉인가? 그렇게 얘기하기 하는데, 엄밀히 따라서 내 감정에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없어요. 이 불안감의 감정의 이유는 이러이러한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지, 1대1 대인거나 인과가 된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인과가 됐냐고요, 저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알아내야 되는 게 또, 이게 또 문제인 건데, 우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쭉 찾아오는 게 우선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 두 개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는 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에 굳이 나는 이렇게 됐다 하는 나만의 특성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나만의 특성이요. 그게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내 삶의 이유, 사는 목적,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는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내 존재의 모습, 내 존재 가치, 의도, 목적,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는데 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면서도 꼭 그걸 하지 않고 있는데 내면의 이유를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내면의 이유를 본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내면에 안 보일 텐데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힘이 드시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뭐 그 다른 그럼 저번 강의하고 똑같아요. 감정이 일어나는 거하고 그 감정을 외부로 그 표현하는 거나 이제 일상생활에 이게 드러나게 하는 건 다른 거라고요.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거 그러겠잖아요. 안에 감정이 있고 뭐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안에 몸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거나 발산하는 거, 딜레이 시키거나 끊어내는 건 인간이 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그래서 불안감과 여기에 관계가 없다고 했고, 또 이 불안감과 내 일상생활에서 서로 인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나서 화를 낸다고 하는 거 인과가 없다고요. 이건 다르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화나는 감정하고 내가 화내는 내 행동, 이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1차적인 예법인데, 예인데, 이게 논문에도 나온다니까요. 과거 공부 첫째가 이거예요. 감정하고 행동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있는 거 하고 그 감정을 외부로 이건 강요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태, 아니면 내가 지금 기분이 이래, 어떡하라고요? 네 감정 그런 건 나랑 관계 없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걸 전이시키거나 나한테 그러냐고요. 이 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구분도 없이 공부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동양에서 최소한 이 서양인들은 이 짓을 안 해요. 물론 다르게 해요. 선글라스 끼잖아요. 자기 감정 표현을 이게 안 보여주려고. 근데 동양에서는 이건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건 수양이란 말이죠. 개인의 수양이에요. 이거는 뭐 불교에서 말한 대로 탐진치가 없어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거기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내 감정하고 내 행동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아까 말한 이것도 인과가 없다고요. 인과가 없고 또 이런 인과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인과가 없어요. 내 화를,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이게 발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성찰한다고, 너는 내가 확인하려다 말았는데 있을 텐데요? 극기복례라고 나오잖아요. 안자한테 얘기했잖아요. 극기한다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그게 예로 돌아가는 거라고. 날 이긴다는 게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사정, 내 모든 생각, 나의 것을 이겨낸다는 건 나의 것과 내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구분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으려면 내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건 안자만이 한다는 뜻이에요. 극기복례를 아무나 쓰는데 이건 안자한테 한 얘기예요. 안자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니면 안자 정도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떠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극기복례 떠벌렸다면 큰일 나요,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눈만 엎어가지고 그 뜻을 한다고. 예로 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예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도예요, 도. 유교에서는 예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가 되는 건 이게 순서가 있잖아. 행동에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뭘 의미하냐면 이것도 얘기해요. 내 감정 일어나는 거, 이게 일이 되잖아, 일.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이제 얼굴이든 손이든 표현해 내잖아요. 이게 이가 돼요. 두 번째 되는 순서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리고 타인한테 가는 그 내 행동,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그래서 타인이 화를 내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가 서서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 순서를 알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끊어낸다고요. 하나하나. 이게 예예요, 예. 얘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윗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그 윗사람한테 가기 위해서는 걸쳐야 될 순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라가 조금 하거나 이제 나라 인구가 10명이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 쉬워요. 맨날 볼 거 아니야. 같이 한솥밥 먹고. 근데 나라가 이제 커가지고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100만 명 넘어가면 왕을 만나러 가는 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로 예를 들면. 근데 이건 개인도 그렇다고요. 개인도 내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행동하는 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점점 이 순서가 생겨요.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지적 성장이 돼야 돼요. 이것도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성장이 안 돼가지고. 짐승도 아니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짐승만이 가는 거라니까요. 배고프다고 해서 잡아먹지 않잖아, 인간들은. 근데 짐승은 배고프면 잡아먹잖아요. 감정이라고. 배고픔도 감정이에요. 누가 배고프다고 사람 잡아먹어요? 사람이,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지 않아요, 배고프다고 해서. 근데 극단적으로 가면 가죠. 분명히 있잖아요. 영화에도 있고 현실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오래 배고픔과 사람 잡아먹는 거는 이게 없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잖아요.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이 정도의 지적 성장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뭐가 성장하냐고요. 우리가 수도를 하고 또 뭐 공부도 하고 하는데, 공부가 됐는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 나의 어느 부분이 공부가 됐고 어느 부분이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소 닦았는데 10년 소 닦아서 나아진 거나 달라진 게 대체 뭐가 있냐고요. 기 느끼는 사람이야 기 돌리고 있겠죠. 내가 기를 인덤에 돌렸으니까 난 이만큼 이제 수도했어 라고 생각하거나, 호흡을 하는 사람은 또 호흡이 이제 10초에서 이제 1분으로 올라가고, 난 그래서 이만큼 내가 공부했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불경을 외우면 이제 천수경을 외워서, 그 다음에 반야신경 외우고, 그래서 외운 게 많아져가지고 공부했거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10년을 공부했는데 10년 동안 달라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뭐가 달라지냐고요. 뭐가 되어졌냐고 해야 되나, 성장했냐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나의 수도하는 것도 어려운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어느 부분이 성장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떠해야지 수도를 하게 된 거나 공부가 하게 된 거냐고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신체적인 감각의 변화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 일어난 것이고, 그게 꼭
공부가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공부라고 했죠. 이걸 지나가야 그 다음에 또 공부가 돼요. 왜냐면 이걸 지나가 이 정도 어느 정도의 그 한계에 달하고 성장에 이제 지지부진해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생기는 게 이제 정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몸이 성장하는 게 끝나야 그 다음에 정신이 성장한다고요. 어떤 것이든 처음엔 재밌어요. 막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골프를 배우든 테니스를 배우든 처음에는 잘 돼요. 되는 것 같아요. 선무당에 사람 잡듯이 사람 잡아요.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요. 하향 평준화가 스포츠 용어인데 이거 느껴보셨어요? 어떤 기술을 배웠는데 처음엔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이상은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하향 평준화. 이때부터 이제 2단계를 극복해내야 실력이 늘었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걸 배우더라도. 바로 이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이 단계를 거쳐가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에 대해서 이미 다양한 부분, 전체적으로 성장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기술적인 거, 어느 한 부분만, 호흡만 들었다거나 아니면 귀만 돌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뭘 외웠다고 하거나 나는 얼마 수련, 계룡산에서 10년, 지리산에서 10년 수련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려면 이 하향평준화를 거쳐와서 성장된 자기 그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정신적인 부분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선은 내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도 돼요. 우선은 심리적으로 감정이 내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결론을 내고 결론을 낸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이게 좋은 일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나한테 항상 오늘도 뭔 일을 했고 내일도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쓰고 있어요. 기름을 따진다고요.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긍정 부정이야 따진다고요.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이게 잘 갔다 온 건가? 아니면 오늘 어디 가는데 여기 정말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좋아서 오늘 뭐 내 가족이나 사람들이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돼 있을까? 아니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갔을까? 항상 생각해. 항상 이 결과를 따져요. 결과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긍정적인 부분으로 항상 결론을 내려고 애쓰는 건지 부정적으로 결론이 내려고 애쓰는지 그걸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성격이 되는데 아까도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공부한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 결론을 나쁘게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소에도 분명히 계속 결론을 내고 있고 결론이 대개가 긍부정이에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내가 그 결론을 내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내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그럼 이런 거하고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이 있어요. 이 도가 항상 수도를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결과를 내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냐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난 긍정적인 사람이야, 낙천적인 사람이야 라서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왜 그게 긍정적으로 내가 결론 내게 되는 건지 그리고 왜 내가 좀 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는 건지 이걸 알려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이치를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의 원인을 이해해야 되고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근거 자기가 신뢰하는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더 신뢰를 가져요? 내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부분은 내가 긍정적으로 결론 내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긍정적인 것을 내는 것을 바꾸려면 어느 부분이 충족이 돼야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대개가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베이컨 말대로 아니면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권위적인 누군가가 이건 거라고 말해주면 이제 정말 그렇구나라고 해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냐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돈의 이득이 있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쪽으로 결론 내면 돈이 생기거나 나한테 어떤 이득이 생기니까 이건 분명히 좋은 것라고 하거나 현실적인 이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쪽으로 내고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가 어느 쪽으로 가요? 뭘 내가 주로 어느 쪽의 힘에 아니면 어느 것의 영향으로 나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안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적인 긍정적인 결론을 분명히 항상 내고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내려고 할 때 이 내는 이유가 이 중에 무엇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은 주체적인 거라고 했어요. 주체적인 거. 내 주체성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이유에 의해서 내가 신뢰할 만한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런 외부적인 거요. 이건 외부적인 거란 말이죠. 내 이유가 아니에요. 남의 이유예요. 돈이 된다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딱 그렇게 말하니까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오면 이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는 이유에 의해서 나의 결론이나 감정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걸 찾아내서 이게 외부적인 거고 내부적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러이러한 이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야 더 많은 그 긍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시작하는 이유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게 하는 그 시작점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이 동기가 나한테 있냐고요. 동기가 나한테 있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동기를 나한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 항상 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돈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였잖아.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는 게 말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신이 이 부분을 이루는 거라.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내 중력으로 보고 있는 거야. 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재설정하는 건데 재설정하려면은 이 가치관의 기준을 이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관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가치관의 기준을 만드는 거고 이 기준이 이 동기가 나한테 있냐고요. 그럼 이게 도어가 뭔 상관이냐면 이게 도예요. 이 도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호흡이나 기 돌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돌면 내주천이라고 얘기했는데 내주천의 이유가 내 중심으로 사는 그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엔 그래서 인동맥에 돌리면 병이 낫거나 병이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이게 재밌는 게 심리학에서 심리적인 그 부분을 해결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그 양자심리학에 쓴 사람 책을 보면 나와요. 내가 어디 부분이 아픈데 그 부분이 뭐 때문에 아플 건지 연상을 하거나 떠올리거나 상을 떠올리면 그냥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심리적인 것을 해결하면 그 아픈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완화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통증이 그리고 아픈 병 이런 것이 자기 심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완화가 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요. 단순히 약 먹고 의학적인 것을 의지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완벽하게 낫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동의보감에서 인동맥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혈이 그러니까 인동맥이 돌면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변해가는데 몸도 주체적으로 변해가요. 한열, 그러니까 이 조화가 되거나 균형이 맞아간단 말이죠. 그동안 살면서 자세에 의해서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살다 보니 몸을 막 다루다가 조금 균형 있게 만들고 하다 인동맥 돌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식습관과 여기에 맞는 생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심적인 안정이 기혈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기혈의 안정이 병을 낫게 해요.
그냥 무조건 임동맥 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임동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되거나 그런 생활 습관이 되고 있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히거든요, 이 기혈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동맥 돌고 중맥이 열리는데 이게 막히는 이유는 심적인 이유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그렇고 그런 감정적인 거와 정신적인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요. 원래 옛날 사람은 다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데 그건 스스로 알아내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되고 알아낼 수 있을 기회를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래서 이 수도가 됐을 때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 현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동기가 어디에 있고 이 동기가 나한테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이 동기를 내 주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도가 이게 성장되고 있는 거라고요. 어렵나?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자기관찰밖에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거나 이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선 이 가치관부터 찾아내야 된다고. 내 가치관. 어느 부분을 가치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이게 그 두 번째 해당했던 뭐가 달라져야 내가 이제 도가 성장했거나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그래서 그 수련법이라는 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 수련하는 것이 여기에 맞는 것이어야지만 된다고. 근데 여기에 맞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는 몇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아니면 신체적인 거, 일상생활적인 거, 사회적인 것을 분석해 보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기울어져 있고를 찾아내야 되고 그 찾아낸 다음에 균형을 맞추고 원하는 거나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본인만 할 수 있단 말이죠. 옆에 사람이 누가 그걸 다 해줘요. 옆에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 아프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의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하고 하는 건 역시 자기가 한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수두를 자기가 만들어가고 자기가 창조해 나간다고 하고 또 쉽고 간단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해결을 내가 스스로 찾아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련법이라는 게 어떤 수련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어든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련법이 이어든다고요. 그걸 위한 어느 한 방법이라고요. 의식분리가 된다는 것은 내면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내가 둘이 된 것 같기도 해서 내 안에 무언가가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글을 읽고 같이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이질적 경험을 하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무서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빙의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묘한 경험입니다. 저번 강의에 말했듯이 이 책의 내용은 극단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느끼고 정말 타인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까지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여기에 물론 이게 빙의의 현상까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극단적인 건데 대개의 의식 분리는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체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게 정신인 건데 정신이 성장할 때 내
내 자신을 관찰하는 그 의식이 점점 강화돼요. 나이가 2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 보는 그 현상이 강화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적어도 20살을 넘었으니까 굳이 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이게 이미 거기에 의식이 2개가 되었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 하는 것 같은데 의식이 2개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런 시간은 없는데 그렇게 시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있고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글을 썼으면 내가 글을 썼다는 것을 쓰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쓴 이후에 알잖아요. 약간씩 이 틈이 있단 말이죠. 이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후에 의식이 보게 된다고요. 후의식이. 그래서 이걸 관찰이라고. 그러니까 관조자 아니면 그 의식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의식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간을 이게 잘라서 직선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시간 개념은 서구한테 배운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런 식의 시간 개념 없는 거예요. 이 앞 의식, 후 의식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해요. 원래는.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텀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의식, 의식도 의식, 무의식 이렇게 또 층이 있단 말이죠. 이 층이라는 게 시간으로 있는 층이 아니잖아. 이미 의식이 움직이고 있을 때 내 무의식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딜레이가 있거나 틈이 있거나 지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여러 의식이 있다고요. 한꺼번에. 근데 이런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이거 인지 안 해봤어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넘어갔나? 그냥 당연히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거나 이렇게 되면 이 경계점을 느낄 텐데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되게 이렇게 넘어와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거나 이런 식으로 부드럽거나 극단적인데 극단적인 사람을 각성 체험이나 일종의 체험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극단 체험이에요, 그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어느 순간 알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이게 특이한 거라는 것을 알고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특이한 것이라고 모르게 되면 언제까지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관찰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관찰하면서 내가 날 보고 있으면서 내가 날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건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찝어주거나 말해주거나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정상이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상이에요.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건 비정상인데 다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수련하는 곳에서는 구분을 한다고. 왜요? 왜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동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동기 찾으려면 내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관찰하고 있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또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할 거예요. 자기 동기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찰해서 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요, 막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그 얘기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딱 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흥분이 싹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별거 아니라 그냥 버려버리는 거, 그 감정을 버려버리는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그냥 치부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정상인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보면서 왜 내가 흥분했지? 별거 아닌데?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또 같은 반복을 내가 인식을 해서 흥분을 안 하게끔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미 그 흥분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감정은 사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것으로 또 흥분하기에는 자기도 뻘쭘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수그러들어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것도 있는데 쉽게 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오히려 화가 났는데 그걸 알아도 화가 사그러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않을 때가 있고. 근데 그거는 상당히 내 인생에서 중요했거나 오래 있거나 내 마음에 많이 걸리는 것들, 아니면 투사일 경우. 그러니까 중요도가 달라요. 쉽게 감정이 사그러지는 건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요. 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것들은 이렇게 좀 더 쉽게 제어가 되는데, 이게 오래 했거나 중요하다 생각해서 했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이 나한테 있을 경우는 쉽게 사그러지지 않아요. 이건 또. 그래서 뭐 쉽게 사그러지는 거는 냅두면 돼요. 그건 쉽게 즉흥적인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중요한 거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습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감정도 습기거든요. 계속 해온 거나 아니면 강한 감정의 그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들은 잘 안 되잖아요. 알아도. 왜 왜 중요한지까지도 봐야 되는.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죠. 자기를 그만큼 분석하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 이유요. 그게 내가 외부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외부에 있겠죠.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감정이 생기진 않겠죠. 근데 외부에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나 누군가이거나 어떤 사건이거나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나만 거기서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내 안에 이유가 있는 것이기도 하는, 그렇게 시작하죠, 우선은. 근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만 화를 내게 되면 저 사람과 관계된 내 마음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투사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런 경우에 또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또 저 사람은 왜 굳이 나의 그 부분을 건드릴까도 되고, 그건 분석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관찰하게 나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어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제가 어떻게 할까? 제가 할 문제가 아닌데. 뭘 해야 되는 건가 갑자기? 진단하고 할까요? 또 기시감이나 같은 것을 두 번 경험하는 것. 기시감, 미리 앞일을 생각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 뭔가를 눈이 혼자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등등 그 다양한 경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도 수련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인 건데, 기시감이라고 있는데, 기시감은 우선은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신체적인 이유가 눈이 두 개잖아요. 우리가 눈이 두 개라서 기시감이 생기는 거예요. 왼쪽 눈, 오른쪽 눈 있고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있는데 사람 따라서 주로 쓰는 눈동자가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은 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요. 이게 눈이 여기 있고 시신경이 뒤에 있어요.
눈에 본 것을 어떤 그 상을 왔을 때 이 뒤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 머리가 이게 몇 센치밖에 안 되는데 눈이 두 개 있을 때 이 두 개가 오차가 일어나요. 이 오차가 일어나서 기시감이 생겨요. 이건 생략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이러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매번 이렇지는 않잖아요. 매번 기시감이 생기질 않잖아요. 눈 두 개가 있는데 매번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어느 정도 오차는 이 신체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대개는 오차가 안 생기는데 오차가 생기는 사건이 있어요. 기시감이 만들어지는 그 일이 있다고요. 그 이유는 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략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문제는 그걸 왜 매번 안 그러고 가끔 아니면 어떤 사건에서만 아니면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만 기시감이 생기냐고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답이 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선은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는 내가 기시감을 느끼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나한테 부담되는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거, 심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심리적이라고 한 건데 나와 관계된 그 어떤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파동,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영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인 영향. 근데 기시감의 대개는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비한 거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인 현상인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리 앞일을 생각했는데 그 일에 벌어지는 이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그 일에 벌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보면. 근데 반대예요. 그 일 벌어질 것 같아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양자 물력을 얘기하면 원래 양자가 시공간이 없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이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공간을 거쳐가요. 그쵸? 우주 끝까지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양자 물리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가 A에서 B 공간을 가는데 근데 여기에 공간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다양한 과거, 미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요. 그냥 단순히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건데 이 양자는 시간도 거슬러 갔다가 와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디에 갔다 오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 이후에 다른 곳에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시간에 따라서 나의 그 상태는 다른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다른 양자들이나 전자들은 다른 것들은 다른 시공간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을 내가 느껴요. 나의 다른 모습은 다른 시간대에 있거든요. 이 양자식으로 말을 하면. 안 그래요? 양자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제 식으로 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인 건데 우리는 그 현재만 인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만 보고 있으니까 현재 의식만 계속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시공간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시공간적으로 얽혀 있다고요. 시간도 텀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그 듬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뭉퉁이로 있어요.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내 몸은 현재 의식은 여기 있는데 다른 의식이나 몸은 여기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것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쭉 우리는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몸도 공간적으로도 늘어져 있고 연기나 아니면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다 이렇게 촉수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깨끗한 피부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보다 더럽다기보다 기괴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도 이미 신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느낀다고요. 이게 일종의 그 증거처럼 돼요. 내가 어떤 걸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보게 되거나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거나 내가 뭔가를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에 해당하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되거나 느끼거나 내가 먼저 중얼거렸는데 누군가 그 중얼거리는 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누군가 중얼거렸는데 그 중얼거리는 걸 내가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게 얽히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데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지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구분 안 하죠? 왜 안 했을까? 기라는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기수련이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새로운 힘을 의도적으로 운행하며 수도한다는 것인데 기의 운행이란 것이 우리 몸이 하는 본연의 작용으로 의지가 발현되어지는 과정임을 모르고 그저 운행의 기함만 과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도 재밌는 게 우리가 느끼는 기라는 게 자기장이거나 아니면 경맥으로 흘러가는 그 어떤 흐름 뜨거운 기운이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로 관이 흐르는 것을 느끼거든요. 기술을 하게 되면 동맥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파이프처럼 그 안에서 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나중에는 소약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굴러가요. 이렇게 느껴져요. 기가. 그래서 이게 딱정벌레. 딱정벌레 어떻게 생겼지? 그 이집트에는 딱정벌레가 있단 말이죠. 그 기예요. 이 기 움직이는 걸 정말로 몸에 벌레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동그란 게 콕콕콕 움직여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가시라는 그 영화 연가시인가? 거기 몸에 회충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몸에 정말로 기술을 할 때 몸에 회충인 줄 알았어요. 그런 두려움까지 일어나요. 몸에서 그 피부 안에서 피부 이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틀꿈틀대면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느껴요. 느껴보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산, 딱정벌레가거나 아니면 구슬을 움직인다고 하거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길을 그렇게까지 설명하거나 그렇게 얘기해요. 느낀 사람은 느낀 대로 그걸 가지고 길을 설명하거나 연상을 하거나 지식을 쌓을 거란 말이죠. 근데 느낌 가지고 하면 기가 뭐예요? 설명 못 하잖아요. 양자역학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그들도 헷갈리는 게 양자가 입자의 파동이에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잖아요. 이게 파동으로 설명하면 편해서 파동이라 그런 거고 입자로 설명하면 편해서 입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그럼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게 뭐냐 물어보면 그들도 대답은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기도 마찬가지예요. 입자로 느껴진다고 해서 입자도 아니고 파동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파동도 아니에요. 기는 그런 형태와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입자로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 정말 이렇게 구슬처럼 느껴지고 파동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정말 파동 같아요. 어떤 흐름을 느끼고 진동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장처럼 묘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묘한 감각으로도 느껴요. 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 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부위에서 느껴진다고 해서 그 부위만 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혈자리 아니면 어느 경맥에서 기가 느껴진다고 해서 그 부분에 기가 뭉쳐오거나 그 부분에 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그 부분만 내가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말은 이해하기 쉬운데 막상 자기가 경험하면 말을 다르게 해요. 이 부분에 기가 뭉쳤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에 기가 느꼈다고. 내가 기를 이렇게 느꼈다고 막 얘기한다고.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말을 듣는 거하고 정말로 자기가 그걸 적용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하는 게 재밌어요. 그제 블로그에다 썼는데
원래 상대성 이론은 뭐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이제 비난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뭐 신은 주사위 노래를 하지 않는다느냐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양자 역학을 거부했어요. 양자 물리학을 거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만들어낸 인간이 그딴 일을 해요. 왜 자기 주장을 고집을 해요? 이렇지 않을 거라고. 그건 상대성 이론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절대적인 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을 몰랐던 뜻이 돼요. 어느 한계 이상은 자기도 알아내지 못했던 뜻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식으로 알아낸다고 하거나 뭘 안다고 해서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알고 어디까지 알아내는 건 달라요, 또 이게. 새벽 시간 하겠습니다.